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 복귀 기업, 이른바 유턴 기업 유치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데다 경남에 차별화된 혜택이 없어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로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는 확인된 곳만 5,700여 곳. 중국의 2,000여 곳으로 전체 36%를 차지해 가장 많고 베트남이 27%, 1,500여 곳이나 됩니다. 경상남도가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임금 상승과 규제 강화, 또 베트남의 공장 용지 가격 상승에 국내 유턴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우선 경남 연고기업의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고 6월부터는 복귀 의향기업 30곳을 선정해 현지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우리 도내에 연고가 있는 224개의 기업체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유관기관과의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턴 기업 유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에선 외국 투자 기업이 10년 안에 떠날 경우 5년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렇게 어려움에 부닥치는 부분이 해외에서의 청산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특히 중국에서의 청산, 이것도 현실적으로 보니 어렵다는 이야기. 또 경남의 세금 감면 등 유턴 기업 지원책은 다른 시도와 사실상 차별성이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북은 14곳, 부산은 8곳에 유턴 기업을 복귀시켰지만 경남은 유치 실적이 없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바다에서 고래를 관람하는 국내 유일의 관경선인 고래바다 여행선이 올해 첫 운항에 나섰습니다. 11월 말까지 고래 탐사를 위한 정기 운항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550톤급 크루즈선에 관광객들이 하나둘 몸을 싣습니다. 국내 하나뿐인 관경선, 고래바다 여행선이 올해 첫 출항에 나선 겁니다. 궂은 날씨에도 갑판 위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래를 기다립니다. 첫 출항 한다고 이렇게 하길래 한번 고래 보러 왔습니다. 날씨는 좀 이렇게 흐리고 비가 와서 좀 쌀쌀하지만 기분 좋습니다. 오늘을 기다려온 선장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많은 고래를 발견을 해가지고 승객들이 환호성도 지르고 할 때가 제일 보람되죠. 올해도 그렇게 많이 좀 발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실 안에는 흥겨운 공연이 펼쳐지고 관광객들이 하나같이 어우러집니다. 기대와는 달리 첫 출항에서는 안타깝게 고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마도로스 제복을 입고 추억을 남기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은 오는 11월까지 정기 운항에 나섰는데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동안 모두 8차례 운항됩니다. 수온이 18도 이상 올라가는 이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고래 탐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김해시 대청동에서 2층짜리 중고제품 매매 가게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점포 대부분과 중고 가전제품, 가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6주년을 맞아 지진 대응력을 강화하는 훈련이 열렸다는 소식과 점자 블록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 소식 등을 신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야마구치시에서 지진에 대비한 주민 참여 훈련이 열렸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6년을 맞아 열린 주민 소방 합동 훈련입니다.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한 훈련 상황.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학생들이 장대와 담요로 들것을 만들고 부상자를 옮깁니다. 소방관들은 무너진 주택에 매몰된 사람을 구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매몰자를 확인한 뒤 지붕을 뜯고 인명을 구조합니다. 부상자는 헬리콥터로 옮깁니다. 中学生でもできる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が今日学んだことでした。教訓として東日本を忘れてはいけないと。この山口での災害がいつ発生するかも分かりませんので、それに消防としては備えると。 훈련을 시작하기 전 참석자들은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했습니다. 시모노세키시의 JR역,
학생들이 점자블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시각장애 학교 학생들이 점자블록의 날을 맞아 마련한 행사입니다. 점자블록에는 두 종류의 돌기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진행 방향을 나타내고 다른 것은 장애물이나 계단 등의 주의를 알립니다. 학생들은 행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말도록 호소했습니다. 点字ブロックの上に物を置かれると僕もそうなんですけど歩けないのでそれをやめていただいて安心して歩けるようにしていただきたいです。点字ブロックへの理解が増えて街に点字ブロックが増え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 일본에서 점자블록의 날은 1967년 오카야마 현의 국도변에 점자블록이 설치된 날을 기념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소녀상 건립에 이어 부산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역사 문학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수 모금을 통한 시민의 힘으로 아픈 역사를 알리는 교육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만에 재공연에 나선 극단 전위 무대의 신의 아그네스. 이번 공연에는 연출과 배우 모두 출연료 없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역사문학관을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재능 기부로 의미 있는 공연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흘간 5차례 공연을 통해 판매한 티켓 수익금을 전액 기부합니다. 기부 전시회를 통해 작품 판매 금액을 위안부 역사문학관 건립에 낸 화랑도 있습니다. 4년째 매년 한 차례 작가들과 기부 전시를 펼쳐온 갤러리 예동이 위안부 피해자 돕기에 나선 겁니다. 10억 기금 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역사문학관 건립에 작은 힘을 보태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위안부 역사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는 부산의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이 주축입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치욕스러운 역사를 알릴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해 결성됐습니다. 작게는 개인부터 시작해서 기업체까지 다양한 모금 활동을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로 시작된 위안부 역사문학관 건립에 시민들 뜻이 얼마나 더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거리에 핀 봄꽃이 무척 반가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햇살이 퍼지면서 화사함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일 이렇게 쾌청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따뜻합니다. 창원의 낮 최고 기온 21도, 의령이 2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고 어제보다는 7도나 높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종일 쾌청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없이 깨끗하고요. 낮에는 더욱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아직은 기온이 낮습니다. 내륙이 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무척 크기 때문에 오늘 옷차림에는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아직은 1도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합천과 진주가 22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20도 넘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 표정도 좋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에서만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식목일인 수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금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가 53억 원을 들여 다목적 공간으로 만든 산양읍사무소 신청사를 준공했습니다. 거제시와 코레일 부산 경남본부가 거제의 관광자원을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천시가 8억 6천만 원을 들여 범죄 취약지역 48곳에 방범용 CCTV 86대를 새로 설치합니다. 의령군이 한우산 일대 군유림 9만 제곱미터에 고로쇠 나무를 심어 고로쇠 명품 숲을 조성합니다. 경상도 지역의 요양병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0여 곳에 이르지만 1등급 기관은 이 중 15%에 그쳤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 6차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
경상권의 요양병원 수가 462곳으로 전국 7개 권역 중에서 가장 많았지만 이 가운데 1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15.1%인 70곳에 머물렀습니다. 등급별로는 2등급이 22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5등급도 23곳을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실업난 극복을 위해 올해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재정 일자리 10만 6천 개를 만듭니다. 경상남도는 청년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연령과 분야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공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2.1% 증액됐고 일자리 창출 목표도 14.2%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17 경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가 내일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열립니다.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과 경남개발공사 등 2개의 공기업, 경상대학교 등 14개 대학이 참여하고 이들 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는 662명입니다. 이번 합동채용설명회에서는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채용 방법 소개와 공공기관별 채용 상담 부스, 모의 면접 등이 운영됩니다. 경남교육청이 무단 결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임자 2명을 휴직 처리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은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라며 전교조 간부 교사 2명의 휴직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 외에 서울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처리에 허가했지만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어겼다며 직권 취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마찰이 예상됩니다. 수주 절벽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성동조선해양의 김철련 사장이 최근에 사임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김철련 사장이 구조조정 성과 미흡과 수주 부진 등을 이유로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자율협약에 들어간 성동조선은 수주가 안 돼 오는 10월이면 일감이 떨어지는 등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 혜 씨가 올 시즌 전국의 동계 스포츠 훈련팀 유치로 31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계 훈련 기간 김 혜를 찾은 선수단은 축구 22개 팀과 야구 32개 팀 등 모두 6개 종목 106개 팀 2만 700여 명입니다. 김 혜 씨는 교통 인프라와 기후, 체육시설 등의 여건이 좋아 김 혜를 찾는 스포츠팀이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